네, 계속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부부장님, 한국은행이 우리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2달 연속으로 인하했습니다. 이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게다가 오늘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인하를 단행했는지와 향후 환율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? 일단 뭐 깜짝 인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10월 금통위하고 조금 달리 그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내년 2월까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성장 전망 악화에 따른 이쪽에 이제 성장을 좀 뒷받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행이 어저께 그 수정 경제 전망을 밝히면서 내년도 통관 기준 수출 전망치를 플러스 1.3%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 연간 기준 수출이 플러스 1.3%라는 얘기는 월별로는 마이너스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증가율이 역성장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수출 경기를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 따라서 내수 부진 장기화를 좀 방치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충격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죠. 네.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향후에 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오르는,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는 어떤 불안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배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막 올라가는 급등을 하게 되는 흐름은 상당 부분 배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만, 그러니까 한국은행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연준이나 유럽 ECB, 유로존의 ECB 모두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원화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최근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외환 측면에서는 원화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선제적인 그냥 행동에 나섰다.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또 일본은행이 12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또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 전에 너무 때려 맞았기 때문일까요?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. 엔캐리 관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? 일단 그 FOMC가 12월 FOMC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, 18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. BOJ 회의는 바로 다음 날인 19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지금 시장 전망은 FOMC에서 이번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BOJ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됐던 도쿄 지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전월치가 1.8%였고요. 예상치가 2.0%였는데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1월 수치가 이게 속보치인데요. 2.2%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. 요번에 오늘 발표된 수치는 도쿄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일본 전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2월 20일 날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. 아무래도 도쿄 지역의 물가 지표가 전국의 물가 지표를 선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본의 물가 상황은 올라가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이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어렵지 않게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엔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본은행은 지난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를 했고 7월 31일 날 첫 번째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는데 잘 알려졌다시피 7월 31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에 8월 초에 S&P 500 지수가 3일 만에 마이너스 6%를 기록을 했고요. 영업일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때 한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15%를 기록을 했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2%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. 엔화 가치가 다소 좀은 흔들리는 기간 동안에는 한국 시장의 좀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좀 힘든 시장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매크로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국제 간 수출 산업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. 그 안에서 좀 기회는 어떤 섹터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
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도 내년도 상반기, 특히 상반기 쪽에 수출 경기에 대해서 다소 이제 뭐 조심스러운 시각을 표출을 했고요. 그리고 트럼프 정책이나 아니면 엔화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대외 환경하고 관련된 수출주 쪽으로는 당분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기회가 찾아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네. 대신에 계절적으로 지금 12월 달은 배당 관련 주식들이 좀 빛을 관심을 높이는 시기이기도 하고,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고 내년도 초반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주는 조금 더 돋보이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그 밸류업 관련 리밸런싱을 12월 20일 날 예고를 했는데 관련 평가가 12월 6일 기준으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의 어떤 계획, 밸류업 계획을 다음 주 중에 집중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수주 중심으로, 그리고 배당주 중심으로 밸류업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시장 접근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주 좀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움직이길래 이쪽으로 또 눈을 돌려야 하나 싶었는데 이런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묵직한 배당이나 밸류업 쪽에 관심이 다음 주에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. 12월 이 월말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배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좀 이벤트가 있을까요? 뭐 다음 주 이벤트로는 아무래도 그 경제 지표들이 월 초에 많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. 네.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일 일요일 날이죠. 일요일 날 11월 수출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. 그리고 12월 초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, 그리고 다음 주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주말에 예정된 미국의 고용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고용 지표는 너무 세게 나와도 또는 너무 부진해도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상 정도 수준만 나오게 된다면 시장 안정감 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주에 상당히 불안했는데 12월 첫 주는 내수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주 고용 지표를 기다리면서 다음 주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